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회사에서 상세게 깨지고 집에 왔는데 괜히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모여서 신나게 이야기하다가도 문득 내가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입을 꾹 닫아버리는 경험 말이죠. 저도 불혹을 넘긴 나이임에도 여전히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우리는 왜 남의 시선을 신경 쓸까? 우리는 흔히 프로이트나 칼 융 같은 심리학 거장들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집단 무의식, 페르소나 같은 용어들은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이분들의 이론은 주로 인간의 심리를 깊이 파고들어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1920년대 이 두 분 못지않게 유명했던 또 한 명의 심리학 거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국내에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가 아들러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쓴 책 미움받을 용기가 국내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아들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미움받을 용기는 심리학 서적이라기보다는 마치 자기 개발서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프로이트나 칼 융이 인간 심리를 학문적으로 분석했다면 아들러의 심리학은 인간은 마음가짐만 다잡으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심리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나로 사는 용기,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미움받을 용기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렇게 능력이 없을까? 라며 주어진 것에만 집중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그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학창시절 혹은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했을 때 어깨가 으쓱하고 기분 좋았던 경험 말이죠.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은 칭찬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수직관계에 종속되어 있고 스스로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듣기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과연 칭찬받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행복으로 가는 길, 관계의 재해석.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일, 교우, 사랑이라는 인생의 과제인데요. 이는 인간관계의 거리와 깊이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자 합니다. 아들러는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이 소속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의와 충, 효를 중시하고 주변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화근이 될 때가 많죠. 내가 나에게 잘 보이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은 타인을 위해 사는 부자유스러운 삶이야.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사과하는 것, 권력투쟁에서 물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패배는 아니야.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마음속 무의식의 감정을 외면한 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썼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시지는 않나요? 진짜 행복을 위한 용기. 아들러 심리학은 우리에게 자기 수용, 타자 신뢰, 타자 공헌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자기 수용,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타자 신뢰, 타인에게 공헌함으로써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실감하게 되면 다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순환 구조입니다. 유대교 교리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한다.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 역시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10명 중 2사람은 당신과 서로 모든 것을 받아주는 더 없는 벗이 된다. 남은 7명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다. 이때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그 한 명에게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2사람이나 나머지 7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인생의 조화가 결여된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한 명만 보고 세상을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를 비판하는 소수의 시선에 갇혀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전체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움받을 용기의 철학자는 사람이 변하는 데는 그때까지 살아온 횟수의 절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40살부터 배우기 시작했다라면 20년을 더해서 60살이 되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즉, 변화는 평생에 걸친 긴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남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으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 나눈 아들러의 이야기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 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